내 목걸이 빼세요. 할머니가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명품 가게 앞.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 한 소녀가 달려왔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거지 소녀였다. 할머니, 소녀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았다. 목을 조르고 있었다. 잠깐만요. 소녀는 재빨리 목걸이 고리를 풀었다. 하지만 고리가 고장나 있었다. 풀리지 않았다. 끊어야 해요.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목걸이를 잡아당겼다. 가느다란 금사슬이 끊어졌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땅에 떨어졌다. 할머니가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녀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소녀를 봤다. 내가 날 구했니? 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그때 한 남자가 소리쳤다. 저 애가 목걸이를 훔쳤어. 거지 애가 할머니 목걸이를 뺏었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소녀를 둘러쌌다. 경찰 불러. 도둑이야. 소녀는 당황했다. 할머니를 구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저는 변명하지 마. 우리 다 봤어. 사람들이 소녀를 잡으려 했다. 그때 할머니가 소리쳤다. 멈춰요.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했어요. 사람들이 멈췄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목걸이가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끊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할머니는 땅에 떨어진 목걸이를 주었다. 이건 100억짜리 목걸이에요. 하지만 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소녀를 바라봤다. 고맙다, 아가야. 내 이름이 뭐니? 저는 수아예요. 수아. 예쁜 이름이구나. 나는 한지영이야. 나는 한지영. 한국 최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다. 75세. 재산은 10조 원.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다. 하지만 가족은 없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조카들이 있지만 그들은 내 재산만 노리고 있다. 나는 외롭다. 돈은 많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명품 가게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왔다.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냥 습관이었다.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목이 조여왔다. 목걸이 고리가 고장났다. 조여지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손으로 목걸이를 풀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점점 조여왔다. 살려 주세요. 나는 쓰러졌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또 술 취한 노인으로 봤을 것이다. 숨이 끊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달려왔다. 작은 손이 내 목을 만졌다. 그리고 목걸이를 끊었다.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한 소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10살쯤. 얼굴은 더러웠지만 눈은 맑았다. 걱정으로 가득한 눈.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나는 울컥했다. 이 아이는 나를 몰랐다. 내가 재벌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그냥 쓰러진 할머니를 구했을 뿐. 고맙다, 아가야. 나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겨울인데 장갑도 없었다. 너
어디 사니? 저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길거리에서 살아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럼 오늘 밤 어디서 자니? 공원에서요. 아니면 지하철역에서요. 지하철역에서? 네. 따뜻해서요.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수아야,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지 않을래? 수아가 놀라서 나를 봤다. 할머니 집에서요? 응. 따뜻한 곳에서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저는 더러워요. 괜찮아. 씻으면 되지. 수아는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첫날 밤. 내 집은 강남의 펜트하우스였다. 300평. 화려하고 넓었다. 차에서 내린 수아는 입을 벌렸다. 우와.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응, 들어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수아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모든 게 신기한 듯 했다. 집에 도착했다. 가정부 이 선생이 맞이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어머, 이 아이는 오늘 밤 묵을 아이야. 방 하나 준비해줘. 그리고 옷도 좀 구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나는 수아를 욕실로 데려갔다. 여기서 씻어. 따뜻한 물 나와. 혼자서요? 그래.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릴게. 수아는 욕실로 들어갔다. 30분쯤 지나 나왔다. 깨끗해진 얼굴. 더러움이 씻겨나가자 예쁜 얼굴이 드러났다. 수아야, 너 예쁘구나. 수아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이 선생이 옷을 가져왔다. 새 잠옷이었다. 이거 입어봐. 수아는 잠옷을 입었다. 조금 컸지만 괜찮았다. 배고프지? 네. 그럼 저녁 먹자.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수아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거 다 저한테요? 응, 많이 먹어. 수아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빠르게 먹었다. 얼마나 굶었을까? 천천히 먹어. 체한다. 네.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나는 수아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을까? 식사가 끝나고 나는 수아를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자렴. 이 방이 제 방이에요? 응, 오늘 밤은 너무 커요. 제가 여기서 자도 돼요? 당연하지. 편하게 자. 수아는 침대에 누웠다. 폭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할머니. 응?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괜찮아, 수아야. 잘 자. 나는 방을 나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일어났다. 나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마주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잤니? 네. 정말 잘 잤어요. 이렇게 편하게 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수아는 여전히 음식을 신기하게 봤다. 수아야, 나한테 내 이야기 좀 해줄래? 제 이야기요? 응.
어떻게 혼자가 됐는지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이셨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사고로. 그럼 다른 가족은?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고아원에 갔어요.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고아원에서 도망쳤어요. 거기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니? 애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무서웠어요. 수아가 떨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수아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다. 수아야. 네. 할머니랑 같이 살래? 수아는 놀라서 나를 봤다. 같이 살아요? 응.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랑. 하지만 저는 거지예요. 할머니한테 짐이 될 거예요. 짐이 아니야. 너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나는 수아를 똑바로 봤다. 할머니는 외로웠어. 혼자였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어. 할머니, 같이 살자. 우리 둘이. 수아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살아요, 할머니. 수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먼저 학교에 보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아는 처음에 두려워했다. 할머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 너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야. 하지만 걱정 마.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수아는 학교에 갔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친구들이 수아를 이상하게 봤다. 쟤 누구야? 모르겠어. 전학생인가 봐.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한 달쯤 지나자 친구들이 수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아야, 같이 놀자. 수아야, 이거 같이 하자. 수아는 점점 밝아졌다. 웃음이 많아졌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조용하고 쓸쓸했던 집이 활기차졌다. 수아의 웃음소리, 발소리가 집을 채웠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할머니, 친구가 생겼어요. 나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행복했다. 평생 혼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 조카들의 등장.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조카들이 찾아왔다. 한민준, 내 남동생의 아들. 40대, 내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한수진, 내 여동생의 딸. 30대, 역시 회사 임원이었다. 그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그들에게 갈 예정이었다. 이모 안녕하세요. 민준이 웃으며 들어왔다. 왜 왔니? 이모 뵈러 왔죠.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민준이 수아를 봤다. 수아는 내 뒤에 숨었다. 내가 돌보는 아이야. 돌본다고요? 갑자기?
응.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거든. 목숨을요? 나는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민준과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 하지만 이모,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급작스럽지 않아. 충분히 생각했어. 이 아이 배경은 확인하셨어요? 혹시 이모를 속이는 건 아닌지. 속이다니. 수아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커졌다. 수아가 놀라서 나를 봤다. 이모 진정하세요. 저희는 이모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수아를 믿어. 하지만 이모.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화가 났다. 조카들은 수아를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수아를 믿었다. 조카들이 돌아간 후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저 때문에 할머니가 조카분들이랑 싸우셨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는 수아를 안았다.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알겠지? 네.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일어났다. 나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마주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잤니? 네. 정말 잘 잤어요. 이렇게 편하게 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다. 수아는 여전히 음식을 신기하게 봤다. 수아야, 나한테 내 이야기 좀 해줄래? 제 이야기요? 응. 어떻게 혼자가 됐는지.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이셨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사고로. 그럼 다른 가족은?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고아원에 갔어요.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고아원에서 도망쳤어요. 거기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니? 애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무서웠어요. 수아가 떨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수아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다. 수아야. 네. 할머니랑 같이 살래? 수아는 놀라서 나를 봤다. 같이 살아요? 응.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랑. 하지만 저는 거지예요. 할머니한테 짐이 될 거예요. 짐이 아니야. 너는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나는 수아를 똑바로 봤다. 할머니는 외로웠어. 혼자였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행복해졌어. 할머니, 같이 살자. 우리 둘이. 수아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살아요, 할머니. 수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먼저 학교에 보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아는 처음에 두려워했다. 할머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 너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야.
하지만 걱정 마.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수아는 학교에 갔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친구들이 수아를 이상하게 봤다. 쟤 누구야? 모르겠어. 전학생인가 봐.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한 달쯤 지나자 친구들이 수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수아야, 같이 놀자. 수아야, 이거 같이 하자. 수아는 점점 밝아졌다. 웃음이 많아졌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조용하고 쓸쓸했던 집이 활기차졌다. 수아의 웃음소리, 발소리가 집을 채웠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할머니, 친구가 생겼어요. 나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행복했다. 평생 혼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조카들이 찾아왔다. 한민준, 내 남동생의 아들. 40대, 내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한수진, 내 여동생의 딸. 30대, 역시 회사 임원이었다. 그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그들에게 갈 예정이었다. 이모 안녕하세요. 민준이 웃으며 들어왔다. 왜 왔니? 이모 뵈러 왔죠.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민준이 수아를 봤다. 수아는 내 뒤에 숨었다. 내가 돌보는 아이야. 돌본다고요? 갑자기? 응.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거든. 목숨을요? 나는 그날의 일을 설명했다. 민준과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 하지만 이모,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급작스럽지 않아. 충분히 생각했어. 이 아이 배경은 확인하셨어요? 혹시 이모를 속이는 건 아닌지. 속이다니. 수아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커졌다. 수아가 놀라서 나를 봤다. 이모 진정하세요. 저희는 이모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수아를 믿어. 하지만 이모,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화가 났다. 조카들은 수아를 의심했다. 하지만 나는 수아를 믿었다. 조카들이 돌아간 후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저 때문에 할머니가 조카분들이랑 싸우셨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나는 수아를 안았다.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알겠지? 네. 할머니.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80살이 되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쓰러졌다. 할머니. 수아가 소리쳤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암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나는 이미 80살이었다. 문제는 수아였다. 의사 선생님, 수아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발요. 수아가 걱정할까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수아는 눈물 범벅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야. 정말요? 응. 걱정 마. 하지만 수아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밤마다 할머니 방 앞에서 울었다. 할머니, 제발 괜찮으세요.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더 많이 약해졌다.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썼다. 내 모든 재산을 손녀 한수아에게 상속한다. 조카들에게는 각각 10억씩만 준다. 수아야, 할머니는 내가 수아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할머니의 목숨을 구했고 할머니의 삶을 구했다. 할머니가 없어도 잘 살아라. 착하게, 당당하게. 사랑한다, 우리 손녀. 유언장을 봉인했다. 변호사가 가져갔다. 나는 수아를 불렀다. 수아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곧 떠날 것 같아.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많이 아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안 돼요. 할머니는 안 떠나셔야 해요. 수아가 울었다. 나는 수아를 안았다. 수아야, 사람은 언젠가 떠나게 돼 있어.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저는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넌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잘 살았잖아. 그건 할머니 만나기 전이에요. 이제는 할머니 없이 못 살아요. 수아야. 나는 수아의 눈물을 닦아줬다.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여기. 나는 수아의 가슴을 가리켰다. 할머니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 거야. 할머니. 그리고 약속해. 할머니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어떻게 행복해요? 할머니 없는데. 할 수 있어. 넌 원래 밝은 아이였잖아. 할머니 만나기 전에도. 하지만 약속해줘. 제발. 수아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고마워, 수아야. 2주가 더 지났다. 나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너무 약했다. 수아는 학교도 가지 않고 내 곁을 지켰다. 할머니, 물 드실래요? 고마워, 수아야. 수아가 물을 먹여줬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제가 피아노 쳐드릴까요? 그래. 좋지. 수아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아름다운 연주였다. 수아는 정말 재능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평화로웠다. 연주가 끝나고 수아가 다시 내 곁으로 왔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정말 아름다웠어. 우리 수아, 천재야.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아니야. 내 재능이야. 나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수아야. 할머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 고마워. 내 목숨을 구해줘서.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나는 웃었다.
마지막 미소였다. 잘 살아. 우리 수아. 네. 할머니. 약속했잖아요. 그래. 약속.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수아의 손을 꼭 잡은 채. 할머니. 할머니.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평화가 왔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다. 재벌 회장의 장례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수아. 할머니. 할머니. 수아는 영정 앞에서 3일 내내 울었다. 조카들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 보였다. 드디어 끝났네. 민준이 속삭였다. 이제 유언장 공개만 남았어. 당연히 우리한테 다 올 거야. 그 애한테는 얼마 안 줄 거고. 그들은 웃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 공개 날이 왔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다. 한지영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다. 내 모든 재산을 손녀 한수아에게 상속한다. 조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조카들에게는 각각 10억씩만 준다. 10억? 고작 10억? 민준이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애는 진짜 손녀도 아니잖아요. 입양된 손녀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가 소송을 걸겠어. 그러십시오. 하지만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조카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은 수아 편이었다. 수아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10조 원. 하지만 수아는 기뻐하지 않았다. 돈보다 할머니가 그리웠다. 할머니, 이 돈 다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돌아오세요. 수아는 밤마다 울었다. 1년 후, 수아는 이제 16살이 되었다. 재산 관리는 전문가들이 맡았다. 수아는 아직 어렸으니까. 하지만 수아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다.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수아가 말했다. 할머니는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수아는 재단을 만들었다. 한지영 재단. 고아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수아는 직접 고아원을 방문했다. 아이들을 만났다. 여러분, 저도 고아였어요. 수아가 말했다. 길거리에서 살았어요. 춥고 배고팠어요. 하지만 한 할머니를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할머니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사랑해주셨어요. 이제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수아는 웃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고아들이 도움을 받았다.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을 지원했다. 한지영 재단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재단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감사의 편지가 쏟아졌다. 수아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할머니, 보이시죠?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5년 후, 수아는 이제 21살이 되었다. 대학생이었다. 경영학을 전공했다. 할머니의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수아는 할머니 묘 앞에서 말했다. 할머니가 만드신 회사 잘 지킬게요.
그리고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많은 사람을 도울게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수아야. 수아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를 구해주셔서.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 10년 후. 수아는 이제 26살이 되었다. 회사의 정식 CEO가 되었다. 한지영 회장의 뒤를 이었다. 새로운 CEO 한수아입니다. 수아가 취임사를 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영 회장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풀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회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아는 회사를 잘 이끌었다. 수익도 늘었고 사회 공헌도 늘었다. 한수아 CEO, 올해의 CEO 선정. 고아 출신 CEO의 감동 스토리. 베푸는 경영, 한수아의 리더십. 언론이 주목했다. 하지만 수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따뜻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아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그냥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을 뿐입니다. 어느 날 수아는 길을 걷다가 한 소년을 봤다. 거지 소년이었다. 10살쯤. 수아는 멈췄다. 그 소년이 옛날의 자신처럼 보였다. 얘야, 괜찮니? 수아가 다가갔다. 소년은 놀라서 수아를 봤다. 누구세요?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너 어디 사니? 저는 집이 없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수아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과거가 보였다. 배고프지? 네.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그럼 같이 밥 먹자. 수아는 소년을 데리고 식당에 갔다. 음식을 주문했다. 소년은 급하게 먹었다. 얼마나 굶었을까? 천천히 먹어. 체한다. 수아가 말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니? 저는 민수예요. 민수야, 오늘 밤 어디서 자? 공원에서요. 공원에서? 추운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수아는 결심했다. 할머니처럼. 민수야, 우리 집에서 자지 않을래? 민수가 놀라서 수아를 봤다. 정말요? 응. 따뜻한 곳에서 자고 내일 생각하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울었다. 수아도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자신을 대했던 것처럼 수아는 민수를 대했다. 집으로 데려가고 씻겨주고 옷을 입혔다. 민수야, 나랑 같이 살래? 정말요? 응. 나도 옛날에 거지였어. 그런데 한 할머니가 나를 구해줬어.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구해주고 싶어. 민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살고 싶어요. 수아는 민수를 안았다. 할머니, 보이시죠? 제가 할머니처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사랑. 민수는 수아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수아는 민수를 학교에 보냈다.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사랑도 줬다.
누나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민수는 빠르게 적응했다. 학교에서도 잘하고 집에서도 밝았다. 누나, 저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수 천재네. 누나가 도와주셔서 그래요. 수아는 민수를 보며 행복했다. 할머니가 느꼈던 그 행복. 1년이 지났다. 수아는 민수를 정식으로 입양했다. 민수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정말요, 누나? 응. 법적으로도 가족이야. 민수가 울면서 수아를 안았다. 고마워요,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10년 후. 민수는 이제 20살이 되었다.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수아는 36살. 여전히 CEO였고 여전히 많은 사람을 도왔다. 누나, 저 오늘 졸업해요. 축하해, 민수야.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그런 말 하지 마. 넌 혼자서도 잘 자랐을 거야. 아니에요. 누나가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민수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누나, 저도 누나처럼 하고 싶어요. 뭘? 다른 사람들 돕고 싶어요. 누나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수아는 웃으며 민수를 안았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민수는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수아와 함께 많은 고아들을 도왔다. 한지영 재단 10년간 10만 명 지원. 고아 출신 남매의 아름다운 동행. 언론이 또 주목했다. 하지만 수아와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20년 후. 수아는 이제 46살이 되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다. 딸이었다. 지영아, 이리 와봐. 수아가 딸을 불렀다. 5살 딸.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엄마의 할머니 이야기야. 수아는 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다. 목걸이를 끊어준 날. 함께 살게 된 날. 사랑을 배운 날들. 할머니는 엄마를 구해주셨어. 그래서 엄마는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응. 정말 보고 싶어. 수아는 할머니 사진을 꺼냈다. 딸에게 보여줬다. 이분이 너의 증조 할머니야. 우와, 예쁘시다. 그렇지?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수아는 딸을 안았다. 지영아, 너도 할머니처럼 자라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네, 엄마. 저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수아는 웃었다. 할머니 보이시죠?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3대째 이어지고 있어요. 수아는 이제 56살이 되었다. 여전히 CEO였고 여전히 재단을 운영했다. 딸 지영이는 26살. 역시 재단에서 일했다. 그리고 민수는 50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누나, 오늘 재단 30주년이에요. 그렇네.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누나가 만든 재단이 이렇게 커졌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할머니가 만든 거지. 수아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렇게 퍼진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그날 저녁 재단 3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한수아 대표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재단 덕분에 제 꿈을 이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감사를 표했다. 수아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감사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받은 사랑을 나눈 것뿐입니다. 30년 전 한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거지 소녀였던 저를 집으로 데려가고 사랑해주시고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한지영 회장님이십니다. 수아는 할머니 사진을 가리켰다. 회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나누라고. 저는 그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따를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 보이시죠?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를 구해주셔서 사랑합니다. 영원히. 에필로그 -50년 후. 수아는 이제 76살이 되었다. 할머니와 같은 나이.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재단 활동은 계속했다. 딸 지영이가 CEO를 이어받았고 재단도 지영이가 이끌었다. 어느 날 수아는 거리를 걷다가 한 소녀를 봤다. 거지 소녀. 10살쯤. 수아는 멈췄다. 76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수아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얘야, 괜찮니? 소녀는 놀라서 수아를 봤다. 네,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니? 조금. 그럼 같이 밥 먹자. 수아는 소녀를 데리고 식당에 갔다. 딸 지영이에게 전화했다. 지영아, 엄마가 한 아이를 데려왔어. 또요, 엄마? 응. 이 아이. 옛날 엄마 같아. 알았어요, 엄마. 제가 갈게요. 지영이가 왔다. 소녀를 봤다. 안녕, 이름이 뭐니? 저는 은지예요. 은지야, 우리 집에서 지낼래? 은지는 놀라서 지영이를 봤다. 정말요? 응. 우리 엄마도 옛날에 거지였거든. 그런데 증조 할머니가 구해주셨어. 증조 할머니요? 응. 한지영 할머니. 정말 멋진 분이셨어. 수아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우리 집에 오렴. 따뜻하게 해줄게. 은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은지를 안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보이시죠?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합니다. 영원히.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마치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수아야. 정말 잘하고 있어.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목걸이 빼세요. 거지 소녀가 재벌 할머니의 목숨을 살렸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운 경험이 있나요?